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민주당이 세게 나오네요. 이 재벌개혁을 이번 총선이 최대 이슈로 판단을 하고 잇따라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출자 총액 제한제 부활은 기본이고 재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재벌이 총수 2, 3세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출을 하면 그 경영진과 지배주주에게 최고 징역형을 내리도록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이런 취지와 방안의 대강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추진 과정이 어떨지 우려가 되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이 민주당 하면 중구난방, 용두삼위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큰 소리 쳤다가 당내 논란에 휩싸이고 여당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이러다가 끝을 보지 못했던 행적 한둘이 아니었죠. 자, 민주당의 이런 전철 이번엔 되밟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털기 전 뉴스로 시작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기자설명회를 열고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 정비사업 대상인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과 갈등조정 대상으로 나눈 뒤에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역 및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게 되는데요. 실태조사 대상 610곳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고 합니다. 뉴타운 사업의 해법, 뉴마인드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국민 행복국가를 새로운 모토로 내세운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을 했고 명칭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 전문에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밝히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낡은 정치를 정산하고 정책정당, 국민정당, 전국정당으로 거듭 태어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1%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죠. 99%의 눈을 돌리는 게 순리일 겁니다. CNK 인터내셔널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에 이 외교통상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사무실 그리고 대변인실 등 공보 담당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특히 이 외교부 본부와 카메룬 주재 대사관이 주고받은 CNK 관련 외교 전문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했다고 합니다. 전격 압수수색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과연 지금까지 뭘 남겨놓고 있었을까요? 올해 4년제 대학 등록금 평균 인하액이 30만 원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알림이 각 대학별 공시 내용을 종합해서 조사한 결과 전국 4년제 대학은 올해 평균 34만 3,750원을 깎아주기로 했고요. 전문대학은 이보다 적어서 평균 29만 2,458원을 깎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손톱만큼 깎아주면서 생색은 주명만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외환은행의 주인이던 론스타가 4조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긴 채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 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전격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 주력자 제도의 입법 취지, 그간의 비금융 주력자 확인 관행에서 형성된 신뢰 보호의 문제, 그리고 다른 외국 금융회사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야권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청문회까지 공언했고 외환은행 노조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각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며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계약한 모든 사항은 원천 무효이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논란이 됐던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안을 승인을 한 건데요.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뭐 현행법을 희롱하는 결정이다 이런 반발도 있고요. 론스타의 먹튀 행각을 돕는 결정이다 이런 반발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먹튀 론스타를 털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전성인 홍익대 교수이십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게 워낙 오래된 일이고 한 8년 넘게 이제 그 쭉 지속됐던 일이고 또 금융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좀 얘기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좀 먼저 이 문제를 알아야 이 론스타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산업자본 여부를 그 판단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하는데 예, 왜 이 예. 문제가 중요했던 건가요? 이제 은행은 예. 이제 마치 우리가 애지중지 길렀던 고명딸 같은 존재다. 음흠. 그러니까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예. 하는 일이 워낙 중요하고 또 지급 결제 시스템도 담당하고 있고 은행이 망가질 때 경제가 큰일이 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세 국민의 세금을 넣어서 살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의 소유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건 마치 이 애지중지 기른 고명딸을 네. 얼마나 이렇게 착하고 딸을 잘 사랑할 사람에게 시집 보내느냐 어허. 하는 그런 친정 아버지 마음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가 훌륭하십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딸내미를 시집을 보내려면 이제 당장 그 사위가 되는 사람도 뭐 예를 들면 딸내미도 사랑하고 또 좀 세속적인 기준 한다면 돈도 좀 많고 네. 직장도 번듯하고 또 키도 컸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집이 어떤 가문에 속하느냐, 아하. 가정교육은 좋은가, 또 그 집 가문 중에 뭐 전과자가 있나, 네. 뭐 마약 사범이 있나 예.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요. 거의 결혼할 남자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이 산업자본은 뭐 산업자본이 마약자본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산업자본이 은행을 가지게 되면 그 은행을 자기 뜻에 맞게 고객의 뜻과는 합치하지 않게 예. 이렇게 이제 마음대로 악용할 유인이 많이 생긴다. 그런 걸 우리가 걱정하는 거죠. 마치 이제 부잣집 딸을 예. 가난한 집에 시집 보내면 네. 사위가 아무리 착해도 예. 사위의 그 딸린 그 식구들이 야 음. 니네 집 부자인데 그 집에서 뭐 돈도 좀 염출 좀 해다오 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예를 들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 돈을 갖다가 뭐 자기네 공장 짓거나 이런 데 그냥 갖다 하고 쏟아부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꼭 자기가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예. 계열사나 예. 자기의 그 위에 있는 지배자가 하는 또 다른 산업체나 네. 뭐 이런 데다가 막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딴 예.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네. 그래서 이제 은행을 시집 보낼 때는 그런 사람은 좀 적절치 않다. 예. 그냥 은행원만 하는 좀 이렇게 곱게 자란 사람에게 시집 예. 보내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하자 음. 이런 원칙을 교과서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금산분리 규정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산업자본은 금융자본의 어떤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네네. 그런데 지금 론스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배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론스타는 이제 금융자본이 아니고 네. 이제 우리나라 은행법에 이제 금융자본이 아니면 비금융주력자, 네. 금융에 주력하지 않는 자, 그래서 비금융주력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걸 우리가 이제 통상 산업자본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아무튼 그런 사람이 되면 이제 우리 딸 못 가져간다. 쉽게 네.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사실 교묘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킨 것이 뭐냐면 예. 예외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 다 괜찮다. 어허.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정상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 승인 해줬으니까 뭐 이제 와서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산업자본이면 정상 승인이고 예외 승인이고 무조건 결혼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외 승인이란 건 뭐냐 하면 이제 일단은 산업자본이 아닌 사윗감 중에서 네. 키가 훤칠한 사윗감도 있고 예. 좀 뭐가 조금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부족한 사윗감도 있는데 예. 원래는 이제 멋있는 사윗감에게 이제 은행을 시집 보내야 되는 것인데 네. 여기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산업자본은 아니야. 그런데 원래는 얘한테는 시집 보내면 안 되는데
우리 딸내미에 무슨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 그 예 같은 경우에는 외환은행이 부실한 경우라면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병을 좀 앓고 있고 예. 그렇다. 그러면 조금 부족하지만 얘한테 예외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승인해 주자. 요거를 예외 승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산업자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산업자본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산업자본이 무조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그거.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거가 어떤 건가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을 이제 판정하는 기준은 네. 사람들은 이제 감독 당국이 판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 당국이 산업자본 아니려면 아닌 거지 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면 산업자본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어떤 건가요? 기준은 이제 조금 뭐 회계학적인 용어를 써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이제 우선 일가 친척을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계열사라든지 계열사, 예. 뭐 특수관계, 그걸 이제 예.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 당장 인수하려는 사람을 그 본인의 친구들을 특수관계인.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나눕니다. 너는 금융업 하는 회사, 예. 너는 비금융업 하는 회사 이렇게 예, 예. 그걸 다 나눈 다음에 비금융업 하는 회사가 절대적으로 크면 예를 들면 그 자산을 다 더해서 2조 원을 넘으면 아하. 이 가족 전체를 산업자본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족 전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론스타는 주업이 금융업이라 하더라도 네네. 론스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계열사에서 비금융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2조 원을 넘으면 네네. 무조건 산업자본으로 규정을 한다. 예, 그때는 이 동일인 전부가 다 산업자본이 되기 때문에 네. 금융업을 하는 사람도 산업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그 말이 좀 이상해서 이제 법문상으로는 금융업 회사도 비금융 주력자가 되는 겁니다. 비금융 주력자 정책적 그러니까 법명칭은. 예, 법명칭은. 그러면 그래서 론스타 그러면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이 비금융 그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됐었던 겁니까? 그거를 다 밝힐 수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 것은 그 중에 이제 상당수를 봤는데요. 예. 이제 전체를 보지 않아도 합해서 이렇게 몇 개를 비금융 회사들을 더해서 2조 원이 일단 딱 넘어버리면 네. 다 안 찾아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찾은 게 2조 원 넘는 것들을 몇 개 찾았죠. 국내에 이제 인수 당시에 예. 극동건설이나 뭐 이런 이제 건설사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한 7천 몇백억 됐어요. 예. 그럼 이제 2조 원까지 한 뭐 1,300억, 1조 3천억 정도가 부족한 것이었는데요. 예. 그것은 이제 론스타가 자기가 이제 자기 가족이지만 네. 가족이라고 신고 안 한 국내에 또 다른 가족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스타타워라는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역삼동에 강남 파이낸스 타워라고 돼 있는 그 건물이 론스타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근데 자기네가 소유하고 있는 건 숨기고 있었다는 숨기고 있는 거죠. 그건 네. 또 그럼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그거가 꽤 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천억 예. 금방 됐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네. 계열사가 꼭 국내 계열사만 언급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PGM 홀딩스인가요? 예. 일본의 골프장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PGM 홀딩스는 저희가 추적 가능한 것으로 물론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자산 자본 자료를 얻기가 힘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증명할 때는 미국의 식당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론스타가 예. US Restaurant Properties라는 예. 그걸 이제 줄여서 USRP라고 예. 이렇게 회사 이름을 하는데요. 그 회사가 또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뭉텅이 2조 원이 큰 거를 넘네요. 네, 합하면 이제 2조 원이 넘어서 예. 그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금융회사, 비금융회사로 가족을 다 나눈 다음에 네. 비금융회사의 자본만 쫙 더한 게 전체 회사 자본 중에서 4분의 1을 초과하느냐, 즉 아하. 25%를 넘느냐, 예.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자회사를 다 모아야 돼요. 다 그렇죠. 모아야 되는데 비율이니까. 예, 비율이니까 예. 밑에 전체의 분모의 전체가 들어 있는데 그거는 뭐 전체를 다 모을 수는 없고요. 네. 아마 론스타도 잘 모를 겁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예. 이제 저희가 론스타가 신고한 거를 중심으로 네. 이렇게 해보면 이제 거기다가 누락된 그
비금융 회사들을 더하면 금방 25%가 넘는 거를 또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론스타는 아무튼 그 계열사 이제 비금융 계열사 자산만 합쳐도 2조 원이 넘으니까 산업자본으로 규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시점이 2003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2조 원 이상의 비금융 계열사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산업자본으로 규정이 되고 산업자본은 금융자본, 그러니까 외환은행은 인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인수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애당초 인수한 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 은행법이 고 론스타가 인수하기 직전인 2002년 7월경에 네. 그 이전 은행법과 그 이후에 개정된 은행법으로 이렇게 분수령이 생기는데요. 예. 그 이전의 은행법은 외국인에게는 특혜를 주는 법이었어요. 아, 외국인은 예외로 예, 인정해 주는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비금융주력자나 산업자본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네. 국내의 모든 사람은 4% 이상 못 갖는다. 음흠. 산업자본이건 아니건. 네. 근데 외국인은 특혜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25%, 33%, 100%까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명백한 차별적인 법률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진 게 뉴브릿지가 제일은행을 가진 거는 그 법에 의해서 가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는 외국인- 구은행법에 근거해서. 구은행법이죠. 그런데 이제 2002년 7월에 법이 바뀌면서 예. 누구나 10%까지는 가질 수 있지만 산업자본이면 4%밖에 못 갖는다. 예.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미 법이 바뀌었고 바뀐 법률에 따르면 론스타는 애당초 산업자본으로 분류가 돼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왜 금융당국은 그 인수를 허가를 해준 겁니까? 거기가 이제 이 좀 구린 구석인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팔 수 없어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까? 예. 아, 외환은행을-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딸내미는 시집을 보내야 되는 이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그 애지중지 기른 딸을 좋은 혼처에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약간 딸이 좀 아프고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외환은행이 약간 경영이 부실했다든지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좋은 혼처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안 되는 산업자본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 결혼을 정당화시키나 예. 하는 걸 가지고 여러 번 대책 회의를 해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예. 또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뭐 재경부하고 예. 합동해서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 하면 그래 너 조건이 좀 안 좋지 그러면 그것과 매각 가격을 합해서 협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자격 조건은 영어로 퀄리피케이션 그래서 Q라고 하고요. 예. 매각 가격은 그 당시에 프라이스 그래서 P라고 해요. 예. 그래서 Q와 P를 동시에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 문제가 떨어지니까 그걸 갖고 이제 이건 파는 거니까 가격을 높이자. 가격을 높이는 그 어떤 수단으로 아, 그러니까 좀 더 써버리는 거예요.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무자격자한테 팔았다. 예,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대검 수사 기록을 보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한테 이 거래를 추진하는 실무자가 예. 혹시 이 자격 문제를 이 근거로 해서 네. 가격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도 좋습니까? 그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몇 푼 더 받는데 이 자격 문제를 그러면 가지고 써도 되느냐? 얼마나 더 받았답니까? 얼마 더 받았겠습니까? 결국 뭐 가격 거기서 들여올 수 있는 가격은 10억 불 내외의 선이었고 네. 결국 그걸 맞추기 위해서 뭐 구주 신주 나누고 뭐 막 이랬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은 사실은 뭐 별로 많이 얼마나 올렸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대충 10억 불 내외의 선에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다만 총 그런데- 매각 예, 금액이 매각 금액이 예. 그러니까 1조 뭐 몇천억 정도 되는 돈이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온 건 한 1조 4천억 약간 모자라는 돈이 예. 들어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주주들은 비싼 값에 자기 주식을 팔고 싶어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주주가 외환은행 그때 주주들. 예, 코메르츠 방크라는 이제 독일계 은행이었는데 야, 내 거 비싸게 사가야지 내가 왜 이제 론스타는 싸게 사고 싶은데 코메르츠 방크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합해서 이 양자이를 어떻게 절충하냐? 네. 새로 종이장 찍어.
이렇게 된 겁니다. 어. 그게 이제 신주 발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00번 양보해서 그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외환은행은 매각이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전제해 놓고 네. 근데 다른데 팔 데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론스타에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밖에 없어서 네. 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은 없었나요? 그런 사정이 물론 이제 그 외환은행이 재무적으로 알토란 같은 튼튼한 은행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그 먹튀라는 그 감정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도 쓰시기도 하는데 알토란 같은 은행을 팔아넘겼다. 네. 근데 물론 이제 외환은행이 뭐 인적 자원이 우수하고 다 하지만 재무적으로는 취약했어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진단서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즉 BIS 비율이 뭐 심각하게 떨어졌거나 예. 적기 시용 조치를 명령받았거나 뭐 예. 이런 것은 아니었죠. 아프긴 아팠지만 그러면 예. 그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전공법은 물론 이제 매각하는 적절한 이제 상대방을 찾아보다가 안 되면 공적 자금을 넣는 것이 예. 전공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외환은행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외환위기 때 다른 은행에 대해서 예. 다 공적 자금을 넣었었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 그걸 못한 것은 그 이전에 외환은행이 사실 지금 전에 외환위기 직후에도 어려웠었는데 다른 은행들은 공적 자금을 넣는데 외환은행은 코메르츠뱅크가 와서 인수를 했는데 그거는 외자 유치의 성공 사례로 홍보를 했거든요. 코메르츠뱅크가 와서 이렇게 해서 선진 금융기법도 하고 재무적으로도 투자하고 해서 이거는 성공 사례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잘 못 되고 결국은 또 다시 공적 자금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편한 말로 창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하. 창피한 걸 떠나서 또 그동안에 증자도 팔을 비틀어서 몇 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행 팔을 비틀어서 우회적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외환은행에 증자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적 자금을 집어 넣으려면 감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 주주들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코메르츠뱅크도 펄펄 뛰고 한국은행은 아니 조금 이제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아니 당신이 내 팔 비틀어 가지고 돈 넣으라고 그래갖고 내가 넣었는데 이제 와서 그거 다 휴지로 만든다면 이거 말이 되느냐 아마 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아하. 그럼 그런 정황이 있어서 결국은 시집 보낸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 정부의 잘못된 이제 그 잘못된 업적이죠. 잘못된 그렇죠. 업적을 가리기 위해서 또 그런 편법을 썼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예. 그것만이었냐 하면 또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탐욕이 끼고 뭐 이랬겠죠. 예를 들어서 론스타 측의 로비라든지 이런 정황은 없습니까? 론스타 특유의 로비 정황이 뭐 M&A를 하는데 예.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시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뭐 정확한 정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다만 그런 루머는 시중에 많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이거는 해결이 아니고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상황은 예. 완전히 나라 법이 뭐가 법이고 뭐가 질서인지가 지금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정황에 대한 아까 말한 그 로비나 뭐 이런 추가적인 탐욕에 대한 정황이 뭐 폭로될 개연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나 그래요. 저 자신은 뭐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짐작 가능하다. 요 그러면 정도까지는. 지금 말씀드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없고 예외를 둬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금융에 이제 매각하는 것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 내리는 순간에 2003년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부터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러면?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 진단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지난 1월 27일에는 감독당국이 2003년 얘기는 의도적으로 건들지 않았어요. 건드린 것은 2010년과 작년 6월 말, 예. 그 두 군데만 PGM이라는 것에 그 일본 골프장에 국한해서 예. 판단을 했고, 당국의 그 판단이 하도 교묘해서 이 언론에 계신 기자분도 도대체 산업자본 이래는 거야, 산업자본 아니라는 거야가 그냥 막
그 언론사마다 이 헤드라인이 다를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해한 감독 당국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적어도 감독 당국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는 골프장을 팔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일단 그것이 대전제고요. PGM 홀딩스라는데. 예, PGM 홀딩스란 골프장은 문제가 됐었는데 이걸 다 팔아버렸으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예. 정리를 하고 감독 당국이 그 다음에 PGM을 갖고 있었던 지금은 이제 재작년 말이 되겠죠. 재작년 말과 작년 6월 말, 예. 2010년 말과 2011년 6월 요 두 때는 PGM 때문에 은행법의 법문으로 보면 산업자본이지만 예. 그렇다고 내가 매각 명령은 못 때리겠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예.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법문만 보면 법률에 의하면 산업자본이지만 네. 행정처분은 못 때리겠고 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서 이제 당국이 한 게 지금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 명령은 지금 상태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뭐 헛소리를 잔뜩 써놨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팔았기 때문에 PGM을 팔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헷갈리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어요. 예. 운전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도로교통법상은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다. 예. 그리고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주운전하면 면허증 박탈한다. 예. 이렇게 법이 돼 있다고 합시다. 예. 당국의 논리는 뭐냐면 옛날에 이 사람이 술 마셨고요. 운전도 했고요.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막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당국이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 술 마시고 운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술이 깼지 않냐. 지금은 술이 깼으니까 우선 지금은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어젯밤에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도로교통법상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네. 내가 뭐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면허 정지는 못 시키겠다. 네.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받으러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으러 온 사람은 재판받을 때 술 깨면 다 그 전날 했던 거와 관련해서 면허 정지 못 때리느냐. 행위 당시에는 술이 깨져 심판받을 당시에는 술이 깨 있으니까 네. 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마치 감독 당국의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술 마시고 술 다 깼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으로 그 얘기면 처벌하냐. 제가 이래서 어떤 사람 폭행해서 전치 5주 상처 입힌 다음에 다 나오면 다 나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폭행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네,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논리가 똑같은 법문으로는 폭행에 해당하지만 처벌할 수 없다. 이제 다 나왔으니까. 예. 국가기관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건 이거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웃는 것은 이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허탈해서 웃는. 네, 그런데 거라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비금융 계열사의 자산 총액을 이제 계산을 하면서 PGM을 빼고도 2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었냐면 2003년 그러니까 매번 이제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매년 합니까 그건?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거는 이제 2003년 승인 신청 당시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인수하던 당시에 예, 이제 예. 고랬다는 것이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PGM은 그 구체적인 회사는 2004년에 만들어져서 2005년에 이제 일본 동경거래소에 상장이 돼요. 2004년에 만들어진 겁니까? 예, PGM? 그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만들 때 이제 뭐 이름들이 조금씩 바뀌고 그런데 예. 그 이전에는 뭐 퍼시픽 골프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 뭐 이런 이름도 있기도 하고 퍼시픽 골프 매니지먼트 그룹. 그다가 이제 지금은 회사명을 바꿔서 PGM 이렇게 그게 고유명사가 됐어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금융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지만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계열사가 몇 군데고 네네. 각 계열사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자산 총액이 얼마다 이런 걸 금융당국에 신고를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강남의 스타타워도 갖고 있는 걸 숨겼다면서요. 그러면 일단 그것 자체가 위법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제재가 없었습니까? 제재를 못했죠. 예. 그리고 왜 못합니까? 몰랐다. 걔가 얘기를 안 하니까 원래는 어떻게 이제 감독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네가 우리 딸내미랑 결혼하려고 그래? 그럼 너 호족동본 띄워와. 예. 예를 들면 요새 같으면 이제 가족관계부 다 띄워와. 예. 뭐 원족도 다 띄워와. 예.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네 친구 관계도 다 보고해.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대로 내야 할 책임은 이제 원칙적으로 론스타한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죠. 물론 감독 당국은 내라고 하고
예. 안 내면 야단도 치고 예. 그 은행법에 다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PGM이 뭐 몰랐을 수도 물론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PGM 이런 게 있다고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 사람도 보니까 가족이래요. 이렇게 하면 야, 이 사람 가족이야?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안 하면 이제 혼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럼 당시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라도 사후 제재 조치가 얼마든지 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후 제재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과태료를 때린 것도 하나도 없고 너 왜 제대로 안 했어? 태만 했어? 예. 하고 과태료 때리게 다 돼 있는데 예. 그런 것도 하나도 때린 게 없거든요. 요번만 문제된 것이 아닙니다. 감독 당국이 파악한 누락된 특수관계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05년 부근에 예. 그 연간에 론스타의 국내 대리인의 어떤 총괄 역할을 하던 회사가 두 가지 회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허드슨 어드바이저 예, 코리아라는 예, 예,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 두 회사가 뭐 어떤 거든 간에 잘못을 많이 저질렀어요. 뭐 면허 없이 신용 정보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 뭐 어떤 영업을 하다 위반하기도 하고 외국환 거래법도 위반하기도 하고 예.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회사가 문제가 되니까 사람들이 저 회사는 론스타 친구들인데 저 회사 문제되면 론스타도 자격에 이제 오점이 생기니까 외환은행이 이제 도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감독 당국이 이제 판단하면서 얘가 친구인가 친척인가 즉 특수관계인인가를 이제 판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특수관계인으로 판정을 해요. 예. 그때까지 얘네들 신고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누락시킨 상태로 론스타는 빼고 보고를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는 들어와요. 예. 그런데 아무런 제재 조치를 안 취했어요. 너 이거 왜 2003년부터 왜 누락했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일방적인 봐주기다. 그러게요. 그거는 예외 승인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 내야 되는 거거든. 팔짱 끼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좀 부족한 정도로 이거는 거의- 그냥 후견인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예,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털남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무튼 지난주 금요일에 산업자본 아니다.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고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거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산업자본이지만 행정처분은 못하고 못한다. 예. 지금은 술이 깼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절차를 받고 돈 받으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막으려면 이제 지금은 이것이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예. 일단 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범죄 사실임을 이제 밝히는 예. 그 작업이 되면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제 뭐 민사소송으로 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인지대가 솔직히 너무 비싸요. 뭐 조단이 4조를 저기 압류를 하려면 그 인지대가 뭐 이렇게 웬만한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뭐 넘어도 훌쩍 넘었습니다. 어떻게 가처분 신청 이런 건 안 되나요? 가처분을 하더라도 예. 이제 압류를 하려면 또 인지는 그런 소송의 비용이 너무나 비싸서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죠.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이 예. 얘가 세금을 틀림없이 또 안 내고 뭐 이럴지 모르니까 예. 세금을 납부해서 정산할 때까지는 그리고 얘는 나가면 못 받는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해산할 태세고 하니까 또 해외고 예. 그러니까 세금 내기 전까지는 얘를 압류한다. 예. 압류를 해두거나 예. 아니면 검찰이 예.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은 우리나라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 거고 얘가 받은 것은 그것의 결과로 얻은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예. 이거가 범죄 수익이라면 우리가 가서 몰수도 하고 뭐 벌금과 금전적인 형벌도 때리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돈 다 가져나가면 안 되니까 압수 보존 조치부터 먼저 한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이제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나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전부 다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한 행정기관의 결정을 다른 행정기관이 정면으로 뒤집는 이런 판단을 할까요? 그러려면 이제 아주 좋은 정말 그 송곳 같은 질문이신데요.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는 이제 뭐 산업자본 뭐 이런 문제 말고 이제 투자자 바꿔치기라는 이제 또 다른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 산업자본 그것까지는 감독 당국이 다 후견인 역할을 해줬다. 예. 근데 투자자 바꿔치기라는 또 다른 아주 중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 봐라, 이거는 상황이 다른데 이런 얘기는 이걸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하면서 감독 당국이 이제 화들짝 놀라고 이놈 봐라, 나 여태까지는 이런 것까지는 이렇게까지 했는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이런 것 이 산업자본이나 뭐 예외생이 이런 거는 이건 뭐 어차피 그때도 논의가 됐던 거니까 그건 그렇다 그건 뭐 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예,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감독 당국이 결정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검찰이나 국세청이 들어가서 뭐 하는 우선 국세청이 세금하는 건 감독 당국이 팔라고 했는 거에도 세금은 들어가 국세청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검찰이 수사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하면 예. 감독 당국이 이제 요건 내가 판단한 바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죠. 뒤엎는 게 아니니까. 예. 또 하나는 이놈들이 몽땅 다 한통속이다. 예. 그래서 다 공모했다. 예. 그래서 이게 행정기관의 결정을 빙자했지만 이런 결정은 사실은 국법 질서에 어그러지는 거고 이 사람들끼리 공모했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금융위까지 공모에 가서 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 들어가면 이건 뭐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죠. 이 결정은 이건 심각하게 하자 있는 결정이고 이거는 예. 정상적인 행정당국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거나 어허. 그 둘 중에 하나이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근데 네. 지금 잠깐 여기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언급을 하시는데 그건 뭡니까? 투자자 바꿔치기는 신랑 바꿔치기. 아까 그 생각 그거로 말씀드리면 신랑 바꿔치기다. 예. 자 이제 여기 처음에 이제 결혼하려고 딱 왔어요. 예. 그래서 신랑을 조금 그럴 듯해 보이는 사람을 내세웠어. 예. 그리고는 이제 가족을 이렇게 신랑 바꿔치기다. 가족 바꿔치기 정확하게 말하면.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혼례 허가를 그래 니네들끼리 그럼 좀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 결혼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결혼식 하루 전날 예. 알고 봤더니 이제 그 가족들 봤더니 조금 뭐 그런데 가족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명단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론스타가 사모펀드였는데 네. 그 펀드에 들어와 있던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를 바꾼 겁니까? 일부를 바꾼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자하기로 된 펀드 중에 한 펀드가 나가고 예. 5개의 펀드가 새로 들어왔어요. 어허.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어떤 동일인이라고 하는 본인과 그 친구들 이 동일인의 양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외환은행 인수 당시에서 자격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리고 은행법의 승인은 예. 그러니까 이 결혼해도 좋다라는 승인은 곧 사윗감 되는 당사자에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데 동일인에게 나가는데 동일인이 이제 변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새로 승인 신청하고 새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딴 사람이 되니까. 예. 예. 그런데 9월 26일 날 2003년 9월에 받을 때는 이제 갑이라는 얼굴을 하고 받고 예. 10월 달에 결혼식 하루 전날 돈 내기 하루 전날 이제 을이라는 사람으로 동일인을 바꿔서 했으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승인해 준 바가 없는 거야. 금융감독위원회가 아니라 금융방치위원회고만요. 그러니까 거의. 금융방치, 금융 한눈 파는 위원회 예.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론스타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국법 질서를 갖고 희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이런 사람 가지고서 이제 이 따님을 모셔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는 결혼식 하루 전날 딴 사람을 넣어가지고 모셔간 거예요. 모셔갔는지 뺏어갔는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좀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10월 30날 돈을 주고받았어요. 2003년 10월 30날. 예. 근데 그 하루 전 날짜로 된 문서는 10월 29일자로 신고서를 변경 신고서를 만들어서 예. 30날 갖다 들이밀었어요. 어허. 그래서 감독 당국 도장은 30날로 찍혀 있어. 예. 그런데 그날 그냥 원래 그러면 이제 감독 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그 판단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리를 하면 애당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부터가 무자격자였고 법을 벗어난 것이었고
그러면 인수 자체가 원천 무효고.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그러면 8년 동안 론스타가 외환은행 이제 그 배당 받아가고 지분 일부 매각한 돈만 2조 9천억이라면서 이번 맞습니다. 매각 대금은 별도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배당 받아간 것도 전부 다 무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 무효다라고 하는 판결만 나올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 모든 게 되돌릴 수 있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까 이제 그 두 가지 경로가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경로가 현실화될 가능성,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 이제 첫 번째 경로 예. 투자자 바꿔치기 때문에 감독당 이건 나는 몰랐던 건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검찰이 들어가서 예. 뭐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은 감독 당국이 현재까지 했던 행태로만 보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뭐 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두 번째의 가능성은 예. 아까 말했던 그 탐욕과 관련한 루머들 예. 그런 것이 이제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뭐 이 비금융주력자 뭐 이런 법리나 들여다보는 서생이지만 예.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방송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런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셔도 좋고 아하. 뭐 지금 현재 이거를 하는 시민단체들은 이제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라는 데도 있고 예. 또 외환은행 노조도 있고 예. 또 금융산업 노조도 있고 참여연대도 있습니다. 예. 뭐 알고 계신 분은 본인이 편한 아무 단체나 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사실관계해서 터트리면 음흠.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경로 이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 들어가고 압류하고 이렇게 되면 뭐 되돌릴 수 있죠. 저는 우리 사회가 힘을 합하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절차를 보면 이제 하나금융이 그 지분을 인수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금융이 5 영업일 내에 그러니까 2월 3일까지 지분을 넘겨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일이라 하면 이제 공휴일을 뺀다는 빼고죠. 뜻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7일 날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그날이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토요일 일은 빼고 예. 이제 그 30, 30일 1, 2, 3. 예. 그래서 이제 2월 3일. 그런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넘겨받으면 다시 이제 당연히 인수 대금 건네줄 거고 론스타 네네. 쪽에. 그러면 론스타는 받고 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도 국회에 뭐 정무위원들이 예. 뭐 하고 있는데 뭐 여야 합의가 잘 뭐 선거철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뭐 당부랄까 호소랄까 드리는 것이 예. 지금 금융위가 한 행동은 국회의 입법권을 짓밟은 행동입니다. 사실은 국회가 그렇죠.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집행을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삼권 분립의 원리인데 법을 아예 무시한 건데요, 지금. 자기가 국회가 만든 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법을 만든 거예요. 예. 법문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나는 이렇게 집행한다. 예. 그 새 법을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입법부를 능멸하는 예. 그런 처사고 입법부가 국민의 대표라고 보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우롱하는 행동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다면 예.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후에 뭐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각 당 뭐 의원총회나 뭐 이런 이제 의원들의 모임이 있을 텐데 네. 여기서 빨리 이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검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안을 가져가려는 예. 그런 노력을 빨리 해야 예. 그 5 영업일 이내의 송금 이것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는 정치권이 있다면 그 정치권은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론스타가 생각합니다. 매각됨을 받는 순간 네. 그러니까 요 국내에서 아무리 법 절차 밟아서 유리한 판결을 끌어낸다 하더라도 론스타가 그 돈을 토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론스타가 그 돈을 가져가서 외국에서 계속 영업하는 진짜 산업자본이면 예. 거기 가서 이제 압류하고 뭐 예. 이거 가져가서 아닌 말로 미국 가서 집행 판결 받고 뭐 딴 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건 펀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지금
론스타가 아시아 계통에서는 거의 다 철수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그 골프장을 팔고 하는 것, 일본도 많이 처분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는 외환은행 빼고는 거의 다 처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펀드에 가입했던 사람들도 돈 나눠주고 예, 해산. 지금은 이제 해산할 이게 거의 10년이 넘은 펀드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 아우성이거든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정말. 나가고 나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도 딴 나라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막아야 됩니다. 오늘은 먼저 론스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짚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나중에 따로 짚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네. 궁금해서 마저 하나만 더 여쭙게요. 그럼 하나금융이 그러니까 론스타가 갖고 있던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네네. 하나금융이 인수한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미묘한 문제고 론스타에 대한 고발만큼 잘 정리된 논지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상당한 잡음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금융지주가 돈을 다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지 않고 뭐 일부는 이제 차입해서 조달한 그런 것인데 이런 네. 것도 괜찮냐? 또 조달하는 과정에 주식 담보를 하고 미리 돈을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예. 이게 사실은 승인받지 않고 돈을 선금으로 준 거냐? 예. 또 이제 돈은 지주가 조달을 해서 이제 자은행인 하나은행에 입금하고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을 해줬는데 이것이 이제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제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예. 논점들이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우리가 이제 재벌 체제를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이게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때 이 현금 흐름과 지배권의 흐름이 괴리된다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쓰기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지분은 요만큼 갖고 있으면서 예. 지배권은 100% 다 그렇죠. 행사하는 것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데 지금 그와 질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하나금융지주 밑에 하나은행은 100% 자회사입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론스타로부터 사는 지분은 51%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출입은행 거를 뭐 추가로 더 사겠습니다. 그거 이제 편의상 없다고 하면 좀 사태를 단순화시키면 하나은행은 내 100% 자식이고 예. 외환은행은 50% 자식이에요. 예. 그러면 가능하기만 하다면 외환은행에서 하나은행으로 돈을 100원 이전시키면 그렇죠. 하나은행은 100만큼 이득인데 예.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으로서는 100만큼 손해지만 하나금융지주라는 대주주는 50만큼만 손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50은 외부 소수주주들의 손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그런 행동을 하리라는 뜻이 아니라 예. 잠재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많은 구조예요. 예. 우리가 재벌 체제를 비난할 때와 똑같은 구조거든요. 질적으로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구조가 바람직한 것인지 예. 또 여기에 어떤 금융 감독을 추가로 넣어야 될 것인지 예. 제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만약에 정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발전시킬 중요한 어떤 대주주다라는 걸 보이려면 예. 전부 다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0% 예. 지분 100%를 그래야 이놈도 내 자식이고 저놈도 내 자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외환은행을 51%의 지분만 소유를 하면 외환은행은 서자 취급하면서 그렇죠. 적자인 하나은행 쪽으로 몰아준다든지 그럴 유인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그렇죠.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외환은행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금융이 빨리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은 예. 이제 지배력이 일관된 지배력이 생기니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그 지배력의 유인, 예. 지배력을 잘 행사할 동기 예. 이런 것은 아직 부족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려 섞인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그 아까 이제 그 론스타의 우리나라 이제 법 희롱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법을 희롱하는 과정에서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금융당국자들 네. 당국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사실은 서두르는 것은 당국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할까 봐 안타까워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막 이렇게 급하게 뛰는 이유는
론스타가 돈 갖고 떠나버리면 그렇죠. 그게 제일 론스타에 급한 대한 거죠. 징치가 안 되기 때문이지 예. 사실은 좋다. 그래 5영업일 이내에 막지 못했다. 그래서 돈 가지고 다 떠났고 이제는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렸다. 예. 그러면 이제 돈은 못 받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남아있는 문제, 우리나라 법을 어기고 국회의 입법 의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훼손하거나 예. 하면서 한국의 국기를 흔든 금감원 또 금융위 또 기타 다른 공직자들에 예. 대해서는 뭐 엄정한 예. 조사와 저는 뭐 조금 처벌이라는 단어까지도 쓰고 싶은데요. 조사뿐만 아니라 그의 응분의 처벌이 필요하다. 고소고발을 할 계획입니까? 고소고발은 이미 했습니까? 충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만 이제 추가적인 진실이 더 나오면 이제 그 추가적인 행위와 예. 추가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조사나 뭐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나 등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것을 묵인한 정치권 뭐 적당히 하는 신용만 했거나 예. 또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입을 다물고 있는 정치권이 있다면 그 정치권은 4월 총선에서 예. 심판해야 된다. 이건 뭐 음흠. 특정 정파가 뭐 밉고 이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이렇게 국기를 흔드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국민의 참정권을 간접적으로 훼손하는 예. 그런 정치인들은 국민의 참정권,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마음이 답답한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익대 전성인 교수와 함께 이 먹튀 론스타에 대해서 털어봤습니다. 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속 시원하다. 이탈남 아저씨, 이것도 한번 털어주세요. 이것도요. 요것도요. 요것도요. 저것도. 요것도. 털 게 참 많은 세상이죠.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데일리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또 뭘 털어드릴까요? 이털남 트위터에 올려주세요. 이털남 아저씨가 탈탈 털어주신답니다. 이털남 트위터는 @ 하시고 영어로 오마이탈탈. 트위터에서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꽃 멘션 기다릴게요. 네, 지금까지 전성인 그 홍익대 교수와 이 먹튀 론스타 문제 탈탈 털어봤는데요. 또 한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사자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외환은행 노조의 김보헌 전문위원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지금 그 전성인 교수와 함께 이 론스타 문제는 그 충분히 짚었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고요. 네네. 지금 노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네네.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네.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정도 이렇게 투쟁을 하면서 항상 이게 외환은행 직원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나라는 궁금증들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네. 또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또 왜곡된 그런 보도들도 좀 그것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왜곡 보도였습니까? 예, 급여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뭐 밥그릇 싸움이다. 네네네. 예.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좀 습관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하는 쪽에서 나온 얘기들이기는 했는데요. 네. 근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것하고는 굉장히 잘못 알려진 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제 어쨌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외환은행 직원들이 그렇게 어쨌든 1년 2개월 동안 네. 어떤 때 새벽에 눈보라나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열심히 투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은행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게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환은행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론스타 체제 하에서 한 9년 정도, 예. 그러니까 다른 외국계 자본에 팔렸던 다른 은행들처럼 조금 쉬운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네. 론스타와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투쟁과 갈등들을 겪었습니다. 네. IT 부분 자산 매각을 시도한 거를 처음부터 막았었고, 또 여신 관리를 하려던 걸 처음부터 실력 저지를 해서 이제 쫓아냈었고, 예.
결과적으로 이제 외환은행의 기업 금융 부문의 경쟁력이라든지 해외 경쟁력이 그 전혀 훼손이 없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네. 무슨 론스타가 선심을 써서였던가 뭐 금융당국이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전혀 아니고 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언젠가는 론스타가 떠날 때 그 이제 좀 제대로 된 그 네. 은행들의 원래 외환은행이 갖고 있던 고유의 정체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를 국민들 앞에 다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고 예.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 론스타가 있는 동안에 그 뭐 여러 가지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었고 또 그 이전에 사실은 IMF 이후에 외환은행이 공적 자금을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네. 공적 자금을 받지를 않고 매년 한 1조 정도의 업무 이익을 통해서 11조가 넘는 부실을 자체 해결을 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많은 급여 삭감이라든지 반납이 있었고 또 4,000명 가까운 이제 직원들이 은행을 떠나면서 이제 선배들이 많이 방부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좀 목이 메이시는 것 같아요. 예. 은행을 꼭 지켜달라고 하면서 떠났었고 예. 그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이제 외환은행이 어쨌든 자체적으로 음. 회생을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서 론스타한테 팔렸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직원들이 오직 외환은행이 MOU를 첫 번째는 탈피를 하고 두 번째는 론스타를 시대를 벗어나서 어떤 제대로 된 예. 그런 어떤 모습을 국민들한테 반드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예. 신념으로 지금까지 왔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예. 허망하게 예. 불법적인 이런 조치로서 물거품이 된 것 때문에 예. 8천 전 직원이 정말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지금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걸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5 영업일 안에 절차가 만료되고 론스타는 송금을 받으면 그냥 튀게 돼 있는데 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저희 직원들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예. 저희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들도 있고 예. 또 그러기 때문에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금융을 포함해서 금융산업 전체에 이 계약은 실행이 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막고 싶은 마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방법을 찾아볼 거고요. 예. 하지만 현재까지는 송금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좀 더 큰 틀에서 좀 네.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큰 틀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IMF 이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던 것, 또 론스타 이후에 노력을 해왔던 말씀들을 드렸지만 이제 예. 항상 주장을 했던 것은 그 외환은행의 혁명이라든지 조직이나 상장 또 예. 이런 정체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음흠. 왜냐하면 그 외환은행이 부실은행도 아니고 또 론스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된다면 결국 금융산업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예. 좀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해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더 강하게 할 생각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딜 자체에 대한 또 론스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이제 그 양심적인 정치 세력이라든지 시민단체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하고 함께 예. 저희들한테 또 큰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예. 어쨌든 그 하나금융 아까 뭐 송금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법적인 제동 장치가 어느 정도 좀 풀렸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당한 경영 간섭이라든지 어쨌든 말로는 뭐 듀얼뱅크를 주장하지만 예. 결국은 껍데기만 남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을 흔들고 또 직원들을 분열을 시키고 배당을 빼내가고 지금 론스타한테 퍼주려고 하나금융지주가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지 않습니까? 예. 그 빚을 하나은행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외환은행이 번 돈으로 해결할 거냐? 외환은행에서 배당을 빼가서 론스타한테 진 빚을 갚으면 예. 이런 M&A는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막을 거고요. 예. 또 그 과정에 앞서서 이제 어떤 조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간섭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는 결국은 그 두 은행이 같이 망하는 그런 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뭐 과거 이제 그 은행들 그거를 하면은 좀 독립적이고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그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보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알겠습니다. 노력들이
보장되지 않으면 뭐 계속 투쟁 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거 관련된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융 당국자들, 론스타가 국내 법을 희롱하고 무시하는 과정에서 방조 내지 편들었던 금융 당국자들이 많다고 전성인 교수가 지적을 했는데 네.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상당히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은 묻고 싶습니다. IMF 이후에 15년의 세월 동안 외환은행이 제대로 어떤 부실을 털고서 직원들과 고객들이 그렇게 노력을 할 때 금융당국이 돕지는 못할 망정 뭐 주요한 고비마다 예. 외환은행을 2번 죽이고 3번 죽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렇게 했냐라고 보면 과거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행태를 반복을 해왔었는데요. 네. 저희들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문제를 알고 있고 또 정치권이라든지 또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들을 또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온 국민이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를 더 이상 뭐 이제 사실 뭐 목적한 바를 자기들은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라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외환은행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고 고객들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든 할 수 있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보헌 외환은행 노조 전문위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노조와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헌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듣고 또 들어도 어이가 없는 게 론스타 문제입니다. 이 국법 질서라는 게 있는데 외국 자본이 이를 희롱하는데도 국가 고위 관료라는 사람들이 방조를 넘어서 편을 들다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불어 반성할 점도 함께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가 팔 걷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